안녕하세요. 세미나를 꾸준 남자 토크아이티의 고성 PD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사용하면서 애자일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마치 공급망 체인처럼 서로 연동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바이너리 파일 보안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과 OT 보안의 전문기업인 쿤텍의 김선태 부장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발을 모든 회사에서 다 하지만 이제 티어 회사들에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이너리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위 티어 회사들에서는 하위 티어에서 받은 소프트웨어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바이너리를 가지고 검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존의 바이너리를 가지고 검증하는 솔루션들이 뭐 일부 나와 있긴 하지만 단점들이 일부 이제 바이너리 파일만 적용이 된다던가 뭐 exe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적용이 된다던가 아니면 검증을 하더라도 뭐 오탐이나 미탐이 너무 많아서 그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김현정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보안이라는 거는 이제 검수 단계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에 새로운 시작자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모의 해킹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폐기될 때까지 이런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CSM에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동화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사람이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엔 적은 비용과 적은 리소스를 들여서 이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제품에 대한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이제 운영, 폐기까지 전체적인 제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이것들에 대한 규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이벨륨이라는 시큐리티 플랫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언급된 사이벨륨 바이너리 파일 보안 플랫폼의 가장 인상적인 피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직관적이며 지속적으로 취약점 관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팀장님이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디지털 트윈 바이너리 파일을 한번 해보셨어요? 네네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바이너리 파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고객사에서도 많이 의뢰를 받습니다. 네네. 이런 약간 POC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바이너리 파일 갖고 있는데 한번 분석해달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해보시니까 네. 옛날에 이렇게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가 네. 제일 다르던가요? 해보니까. 일단은 그 분석할 수 있는 취약점 결과가 확실히 이제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고요. 이제 결과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강점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상으로 자산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취약점들이 업데이트가 될 때 사람이 다 수동으로 다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 가상으로 가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취약점 분석하고 이것들을 이후에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기존에는 없던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런 기존 툴들은 한번 점검을 하면 끝났죠. 계속 그거를 그쵸. 다시 점검하면 또 분석해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 들어가면서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간소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상 디지털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해서 뭔가 그렇죠. 업데이트가 되고 맞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웹 시스템에 대한 캡처 화면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넣고 바이너리 파일을 웹을 통해서 간단하게 올려놓기만 하면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취약점에 대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스 코드 정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실행 그 개발 환경에다 일일이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파일만 있으면 바로 분석이 되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취약점을 분석했던 프로세스보다는 훨씬 더 적은 리소스를 들여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제 가상의 자산을 만들고 그 바이너리 파일을 가지고 사실 제품이라는 게 바이너리 파일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자동차도 보면은 각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되는 것처럼 모든 제품들이 단순한 바이너리 파일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제품 레벨에서 바이너리 파일도 있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모업 집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제품으로 되어 있고 그런 제품들이 모여져 가지고 시스템이 되는 것처럼 단순히 바이너리 파일만 이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시스템 관점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루는 근간은 물리적 제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의 목록인 자재명세서, 봄이 제품 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시대에는 소프트웨어도 구성 요소들의 목록인 S봄, 소프트웨어 봄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디지털 툴을 통해서 스캔을 하게 되면 S봄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S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프트웨어 안에 어떤 이제 옵소스라든가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패키지에 대한 버전과 릴리즈 일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앙의 화면에 보시면 이 바이너리 파일 안에 이제 트리 구조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스 코드 레벨에서 이 파일이 어떤 형태로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내역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도 실제 버전 정보라든가 릴리즈 정보들 그리고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들은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유형의 보고서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사실 S봄에 대한 내용은 약간 글로벌 표준들이 있어요. 이런 그 S봄을 제공할 때는 이런 유형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표준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하단에 보시는 SPDX하고 사이클론 DX거든요. 네. 그런 사이밸륨에서는 그런 궁금한 보안에 대한 S봄 표준들을 다 준수해서 보고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바이너리 파일에 그럼 저런 S봄 저런 속성들이 다 있나 보죠? 아, 그렇죠. 그거를 얘가 네네. 뽑아내는 거죠? 네네. 실제적으로 그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 이 바이너리 파일을 디컴파일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거를 IL 언어로 바꿔서 실제적인 이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취약점을 탐지하고 그 취약점을 탐지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탐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취약점에 대한 탐지가 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밸륨 바이너리 파일 보안 플랫폼은 닛산 자동차 같은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1차 벤더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15배 빨라지고 정탐률이 90%에 달하는 결과에서 우리는 보안 자동화의 효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밸륨 관련 자세한 정보나 상담은 우측 상단 정보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쪽에 닛산이라는 OEM 회사고요. 이 닛산은 사이밸륨이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검토를 하고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닛산에서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다양한 툴들을 썼을 때보다 17배 빠른 시간에 단축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무래도 자동화 툴이니까. 네네네.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도 80% 이상 감소가 됐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티어 1 회사 중에 저희가 국내에 이제 들어서 적용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 제가 요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랑 보안 담당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회사도 사실 이 보안 쪽으로 엄청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툴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툴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운영을 하려면 많은 리소스와 시간이 들어가는데 사이밸륨을 도입하고 나서는 15배의 시간이 단축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다른 바이너리 툴들도 있었는데 그 툴에서 나오는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는데 이 사이밸륨을 통해서 정탐률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런 탐지율을 가지고 있고 그런 탐지에 대한 결과가 정탐률이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엄청 신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빠르고 이렇게 정탐률 높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데이터 툴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게 이제 큰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도입했을 때는 이제 그런 탐지율에 집중하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효과들도 훨씬 더 이제 강조가 되겠죠. 사이밸륨은 바이너리 파일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지속 관리함으로 패치 버전업이나 신규 취약점 관련 보안을 직관적으로 신속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한 번 제품을 생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계속 제품이 업데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뭐 패치를 하던 기능이 업데이트되던 계속적으로 버전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기존 버전과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이벨륨에서는 각 버전별로 새로운 이제 바이너리를 올려서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본, 라이센스, 취약점, 제로데이 취약점, 보안 정책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람이 눈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과 지금 버전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객사 중에 한 군데에서 패치를 받았는데 그 패치 파일이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보안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시스템이 아예 그냥 먹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 패치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패치를 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공급 업체에서 파일을 그래요.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기존 파일과 지금 새로 들고 온 파일이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 화면을 통해서 바로 그냥 자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파일이 패치가 됐는데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 검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물론 공급받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네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런 툴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그럼 툴을 훨씬 통해서 더 패치를 완전히 새로운 패치를 깔기 전에 얘로 먼저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 패치 버전에서 이런 것들을 바꿨는데 이 패키지를 이런 걸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치를 하게 되면 취약점이 나오면 그거 조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취약점이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조치를 했으면. 그러면은 기존 버전과 조치된 버전을 한번 검증을 해서 이 취약점이 이렇게 없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도 이런 이제 버전을 비교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취약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취약점이 나올 때 그러면은 담당자들이 그 새로운 취약점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분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벨륨은 자동으로 디지털 트윈에다가 이제 재분석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취약점이 뭐가 새로운 취약점이 나는지, 그리고 그 취약점이 기존 분석 결과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자동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크IT는 기업의 임직원을 위한 테크 전문 방송으로서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 영상을 재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좋은 제품이나 기술력이 있는데 유튜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측 상단 정보 카드를 클릭하셔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소개서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바이너리에 대한 분석은 전문적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네. 바이너리 파일을 그냥 웹을 통해서 그냥 파일을 올리시기만 하시면 분석은 자동으로 되고 있고, 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 없고, 그냥 사실 초등학생이 올려도 분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분석된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들은 이제 뭐 저희가 지원이 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발자의 리소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취약점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동적 분석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그것도 노하우가 될 것 같은데. 네네. 나중에 정적, 동적, 모이에킹 기술로 제로데이 취약점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바이너리가 사이벨룸 연구소의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사이벨룸 연구소의 연구원들에 의해 모이에킹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바이너리에 대한 모이에킹 완료 후에 안전하게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온프로미스 형태로 구축이 됩니다. 뭐 바이너리 파일을 올린다고 해서 뭐 제조사에 파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모의 해킹도 사람이 하는 수동 모의 해킹도 있지만 분석 엔진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제품화한 솔루션도 있고,
그런 기술들이 사이벨룸 엔진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분석 엔진을 통해서 모의 해킹을 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파일이 제조사로 넘어간다던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